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볼까 해요. 삼성 듣기만 해도 좋은데 오늘은 그 삼성의 이름값을 못 해가지고 정말 좀 짜증나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왜 생각하는 것만큼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왜 이렇게 또 꼬라박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, 답답하다,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. 저도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요. 어떤 때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.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합니다. 또 요즘 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실적 쇼크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,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도전하시다 보면은 항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.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 돼. 알겠죠? 저랑 같이 이겨내면 돼. 옆에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어. 하여튼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3.63% 정도 이제 폭락을 한 거야. 폭락을 했고, 뭐 인위적인 그런 감산에 나설 것이다, 그런 시장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졌어. 왜 그래 도대체 삼성전자, 마탱이가 간 거야? 좀 인위적인 감산하면 안 돼?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약간 무너진 것 같아. 그 코스피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장보다 2,300원이나 빠졌어요. 2,300원, 61,000원.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냥 막 처참하게 또 발립니다. 3일부터 1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4,216억, 4,216억을 이제 내던져요. 6거래일 전 수준 19일 종가 61,500원으로 곤두박질합니다. 곤두박질 쳤고, 이 시장이 주목한 거는 삼성전자의 감산 여부였어. 삼성은 줄곧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,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시장은 수익 개선을 위해서 감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거든. 확신을 했어요. 그런데 안 됐지. 4분기 어닝 쇼크가 뻔했는데 그 외국인이 줄기차게 삼성전자를 사재기한 이유예요. 사재기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그 반도체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뭐 업황 개선 기대감도 맴돌았습니다. 그러나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등을 돌려버립니다. 삼성이 배신했어? 하여튼 이날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인위적인 감산에 선을 그어버려요. 영업이 97% 급감이라고 합니다. 급감 발표에도 1% 하락에 그쳤던 주가가 즉각 3%대로 낙폭을 넓히다는 거지. 3%로 쭉쭉 빠집니다. 삼성이 그 짠 치킨 게임, 이 치킨 게임에 그 휩쓸린 SK 하이닉스도 2.4%나 급락합니다. 하이닉스도 말 그대로 폭락할 수밖에 없어. 하이닉스는 이미 감산을 선언해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0일 메모리 반도체 양대 품목 그 가격이 1분기에도 두 자릿수로 하락할 것이다,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하여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반도체 투심에 찬물을 끼웠습니다. 하여튼 코스피는 반도체 쇼크 때문에 외국인이 대거 이탈했고 1.04% 하락한 2425.08로 마감을 하고, 외국인이 이날 두 반도체 대형주에서 내던진 돈이 4,513억이에요. 코스피 총 매도 금액 4,867억 원에 93%. 그나마 LG엔솔이나 포스코케미컬 등이 2차전지주의 선방으로 낙폭이 좀 제한됐다,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 차츰 부러지니까 아주 막 참 괴롭더라고요. 정말 괴로웠습니다. 오늘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. 이렇게 빠질 수 있어 하면서 그래도 뭐 오늘 막 하이닉스 더 빠지다가 빠지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감사는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. 내가 볼 때는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그냥 막 작사를 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그래요. 그 증권가가 올 상반기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에 암울했던 그 상반기 전망이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1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이날 코스피가 1.04% 하락을 해가지고 2425.09의 장을 마감을 해요.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그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.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이고
그러나 1월 전체로 보니까 8.44% 정도 상승을 해요. 8.44% 상승을 했고, 막판 이틀 하락이 아쉽긴 한데 1월 효과는 나타났다. 연초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한 것이죠. 그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이날까지 한 6,359억 정도를 590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한 거죠. 이 같은 분위기는 애초 증권가 리서치센터에서 점쳤던 상저하고 다릅니다. 얘들은 맨날 상저하고 있는데 이거 상고예요, 상고. 장기 전망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나왔던 1월 증시 전망 보고서에도 보니까 대부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. 그래 예상치가 매번 달라, 틀려. 1월 코스피 그 밴드를 대신증권에 보니까 2140에서 2340, 현대차증권 2150에서 2380, KB는 2200에서 2400, 키움은 2150에서 2400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코스피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다. 그런 예상과 달리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보고서 보니까 조금씩 낙관적으로 바뀌는데 IBK 보니까 최근에 걱정되는 급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세 가지 이유 보고서 냈어요.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연착륙 침체 시나리오 부상, 그리고 강력한 외국인 매수 기조, 그리고 1월 상승 효과를 꼽아요. 그래서 IBK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그 경제랑 그 글로벌 경기 모두 침체 가능성이 높지만은 연착륙 성향의 그 얕은 침체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후로 지난 12월과 같이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은 다음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는데 1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12월 대비했을 때 상승을 했어. 그래서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상승했다는 것은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나 코로나 봉쇄 국면과 같은 쇼크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다.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외국인 매수도 증시 하락 위험성을 덜어준다는 판단인데 연초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월 단위로 2013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총액 대비 순매수 규모는 0.32%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2009년 이후 외국인이 월 기준 시가총액 대비 0.2% 이상 코스피 순매수 시 다음 달 코스피는 평균 1.7% 상승을 해요. 전체 17번 사례 중에 최저 하락률은 2.3%에 그칩니다. 일단은 외국인이 그 대량 매수한 그 다음 달 증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. 다음 달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그 3, 4월 역시 미국 긴축 종료랑 우리나라 수출 바닥 통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대 시점이 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증시 하강 위험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직전에 하락하고 당해 1월 상승한 해가 4번 있었는데 그 4번의 해 모두 증시가 상승한 바 있다는 통계도 상승세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. 하이투자증권도 외국인 유입의 주요 요인인 그 달러 액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속도 조절 전망하고 그 미국의 얕은 경기 침체 기대, 그 유로존의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, 그 중국의 리오프닝 전망 등이 차례로 달러와 약세를 뚜렷하게 만들고요. 위험 선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유지되는 한 달러와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개미들이 던진 우리 수많은 돈이 외국인이 받았다. 바닥론이 컴백했지만은 삼성은 완전 피 터졌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삼성전자 폭락. 발등 찍혔다.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.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너무 쫄지는 마십시오. 여기까지.